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알아두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여러 가지로 조각내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로다가 조각을 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조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조각 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타일 형태처럼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조각내기 위해서 우선 이미지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다가 픽사베이에서 동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동물이라고 입력이 되었으면 여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새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데, 자, 이것을 무료 다운로드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920에서 1280짜리로다가 해서 이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작가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공연히 사용하실 때는 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천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조각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표로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 표 항목에 가보시면 표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5 표로다가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키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고 싶은지를 이 비율에 따라서 이와 같이 표를 만들어 주시고, 이 표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머리끄랭이라든지 줄무늬 행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죠. 뭐 굳이 지우진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번거롭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으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음영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파일에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지금 전체 표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개별적이 아니라 하나의 표에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도형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도형 서식 작업창이 나타났습니다. 작업창에서 채우기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그림을 질감으로 바둑, 판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새 모양이 배율에 따라서 이 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배율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클릭을 하셔갖고 이 새가 다 나타나도록 이와 같이 높이를 혹은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2에서 지금 여기 오른쪽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걸 키워서 이와 같이 64%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X축이 이와 같이 비율을 줄였으면 Y축도 동일하게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배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X축과 Y축을 동일하게 조정을 해주셔서 배율이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새가 배치가 되었으면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새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오프셋 X하고 오프셋 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X하고 Y의 값을 조정해 보시면은 지금 X를 늘리게 되면 이 왼쪽에 이 여백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축 같은 경우는 지금 0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Y축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새가 위로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을 여러분들이 조절하셔갖고 이 새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프셋하고 배율까지 다 정리가 되었으면은 여기서는 할 것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도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C키를 누르게 되면 이 표가 복제가 되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터 창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편집하실 때 이 같은 페이지에다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새로운 슬라이드에 추가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붙여넣기를 하지 않고 컨트롤, 알트, V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 표를 그림으로 바꾸려면 이 그림 확장 메타 파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룹화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온 그림이라고 하고 개체로 변환하겠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이게 개체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한번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해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요것을 그림만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다음 페이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내용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잘라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로 잘라내면 그림이 지워졌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컨트롤 V로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표에서 구분한 선들이 있었죠. 여기서 지금 빈 화면으로 보이지만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선이라든지 표의 테두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삭제를 해서 요 이미지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옵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림 서식에 들어가시면은 이 크기 항목에서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 그림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만든 것들이 하나의 개별적인 그림으로 이와 같이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표로다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표로 만들었을 때 약간의 좀 단점이랄까 그런 것들은요. 이 선의 굵기를 지금 약간 이 도형과 도형 사이의 간격을 띄우려면은 이게 선의 굵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의 두께를 이와 같이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서식 배경색과 동일하게 흰색으로 이와 같이 테두리 해주시면은 자, 이런 모습은 되지만 여기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이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려면 자, 그럴 때는 이제 표로다 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추가할 텐데요.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합니다. 이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화면 비율하고 이미지의 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 왼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좀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을 조금 축소하셔 갖고 여유 있게 만들고 이 대각선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해야만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 되었으면 그림 서식 탭에서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를 잘라서 이 화면의 크기에 맞추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굳이 맞추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갖고 이게 어디가 바깥으로 벗어난 건지를 알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것이고, 이미지를 이동하셔 갖고 위치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화면에 딱 맞는 이런 형태가 된 상태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한번 쓰도록 할 텐데요. 요거를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터 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복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제된 이미지에다가는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서식에서 이 조정 항목에 가보시면 다양한 꾸밈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이런 밝은 화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그림과 같은 이런 효과가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이것을 도형으로 조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막 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도형을 몇 개를 그릴 건지를 생각하시고요. 아래쪽도 몇 개까지 몇 줄을 할 건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누르면 도형이 복제가 되죠. 배치하고 또 컨트롤 D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간격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작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좀 정렬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개체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서식에서 이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위쪽 맞춤 한번 해주고 그리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 띄어쓰기가 동일한 상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거를 그룹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몇 개를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이것이 복제되도록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적당하게 띄워주시고 또 컨트롤 D키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띄우고자 하는 이런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Shift 키를 눌러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리고 왼쪽 맞춤까지 해주시면은 이것이 정렬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화, 그룹을 해주시면 하나의 개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가로 방향의 크기, 너비를 조절해 주시고 높이도 이와 같이 조절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 이미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화,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그룹화해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개별적인 요소가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자리가 다 잡혔죠. 자, 이제 그림을 조각하겠습니다.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 삽입에서 이 조각 중에서 조각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도형들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배경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보시면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체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림 서식에서 테두리는 흰색 테두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 효과에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임의로 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림자에서 그림자 옵션으로 들어가셔 갖고 여기에 있는 투명도 등을 조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이것을 가지고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키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굉장히 뒷부분은 올록볼록하고 앞에 이런 식으로 강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되었으므로 슬라이드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하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하고 도형으로 각각 이렇게 그림을 조각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 수 있고
이 도형으로 하면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를 띄거나 이럴 때도 도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오류 때문에 조각 내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되돌리기 하셔갖고 조각 내기를 다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형을 조각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같이 나눌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걸로 연습하셔갖고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